안녕하세요, 대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경주에 있는 삼능숲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잠깐 설명드리면은, 원래부터 여기가 출사지로 각광받는 장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배병우 작가님께서 여기서 촬영을 하시고, 그때 되게 유명하신 분에게 사진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시회를 가면서 미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극찬을 받았던 사진이 바로 삼릉에 있는 소나무 숲 사진이에요. 참, 근데 그 소나무 숲에다가 어떤 사람의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기가 상당히 힘든데, 배보우 작가님 그것을 넣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삼릉숲이 출사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삼릉숲에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개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에 이렇게 딱 촬영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중후하면서 무겁고, 그러면서 좀 차분한 느낌을 내는 흑백 사진이 상당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빛 내림인데요. 나무와 나무 사이,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상당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사진도 괜찮고 흑백 사진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뭐냐면은 삼각대는 있어야 돼요. 삼각대가 생각보다 shots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가 필요하고요. 조리개를 좀 조여주는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는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장소의 중요한 부분이 프레이밍이에요. 나무의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소나무의 모양이. 그래서 프레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사진에서 오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딱 보고 와, 이건 나도 그냥 찍으면 저렇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이밍 같은 경우는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사진을 딱 띄워놓고 그냥 어거지식으로 막 끼워 맞춰 놓으면 되긴 되는데, 사실 그거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레이밍은 제가 진짜 딱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많이 찍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촬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날짜는 7월 14일이고요. 구름 한 점 없는 완전 맑음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은 아마 제가 이동하면은 5시 10분 정도 되겠네요. 새벽 5시 10분이요. 나오실 때는 기상 정보를 보고 저 날씨에 이렇게 오면은 대충 저 정도의 느낌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삼릉숲입니다. 생각보다 마이크를 안 들고 오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네. 찍으면서 멘트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수많은 소나무가 있죠. 근데 장관은 장관이네요, 진짜. 예. 이 소나무들을 가지고 이제 프레이밍을 짜서 촬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 나무 뒤쪽에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나오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제가 찍어서 지금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찍었거든요. 주제가 부각이 안 됩니다. 주제가 분산돼 버리죠. 시선이 분산돼서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피사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사진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필요하고 여러분이 딱 보여주는 것만 찍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 소나무 숲을 23mm 광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광각으로 저리 거의 1초가 나오네요. 와, 어둡습니다 진짜. 자,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도 저도 아닌 이미지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좀 망원으로 해서 왜곡을 최소화해 주고요. 그리고 파노라마로 가주면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능이 보이는데요. 저 능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능과 어떻게 소나무와 조화를 이뤄서 잘 구도와 구성을 잘 잡아서 촬영해야지, 무작정 소나무 뒤에 그냥 능이 있으니까 찍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후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별도로 촬영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서두에서 나오는 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보고 대략적인 감으로 계산을 해서 제가 예측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촬영해보니까 그 예측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측과 빗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요,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이건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렌즈를 진짜 광각으로 잡는다고 해도 35mm 이상급의 렌즈는 가져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주제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는 사진 촬영하기가 상당히 수월할 거예요. 그 이상의 렌즈를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좀 주제가 부각이 안 되고 너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가이드라인만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좀 뭐랄까,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좁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나무까지 안 나와야 되는데 이 나무까지 나와가지고 간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레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한 장을 찍어봤는데 한 장을 찍어보고 느꼈던 부분이, 와, 이거 오늘 촬영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결과물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나와줘야지 그래도 영상을 보고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건데, 제 결과물이 형편없어 버리면은 이거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진 강사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아무리 시간이 짧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물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장을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참 난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 뒤에 약속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촬영을 끝내고 빨리 약속 장소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한 장을 찍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찍었어요. 어쨌든 찍고 영상을 찍고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결과물은 제가 여기 만족도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 대한 결과물의 만족도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진을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나무의 모양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들어요. 예.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들으면서 촬영을 해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를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서 촬영하는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영상과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다 보면 그게 힘들죠. 일단 그렇게 힘들다 쳐도 참 그 나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잘 어떻게 내 생각을 넣어서 촬영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사진에 계속 감성이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사진을 찍고 와서도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 사진 자체에 제가 만족을 못하고, 참 사진을 보는 내내 내가 여기 왜 갔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 있습니다. 사진을 10년을 넘게 찍어도 이렇게 급하게 찍으려고 그러고 촉박한 시간을 두고 제한을 딱 걸어놓고 찍으려고 하면은 결과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어떤 출사지에 갔을 때 정말 여럿이 모든 분들이 함께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스케줄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동호회 이런 데 보면 스케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10분, 여기 이 장소에서 1시간만 촬영하고 그 다음 장소 1시간 촬영하고 그 다음 장소 1시간 촬영하고 밥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 즐기는 차원에서는 괜찮은데요. 근데 이게 사진의 결과물이라든지 사진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진을 좀 넉넉하게 잡고 한 2시간, 3시간, 한 장소에서 2시간, 3시간 잡아두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간대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 소나무 숲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갔던 시각은 5시 10분, 거기서 촬영하고 촬영이 끝난 시간은 6시 반이었어요. 고작 1시간 10분밖에 영상 10분을 가지고 영상과 사진을 다 찍었단 말이죠. 근데 그 숲에 본격적으로 빗 내림이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냐? 8시 이후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제가 더 있었으면 거기서 빗 내림까지 보고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날씨 기상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안개는 못 봤지만은 기상 조건이 원체 좋았기 때문에 그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소나무 숲에 가실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길게 잡고 가세요. 새벽에 가셔가지고 운이 좋으면 새벽에 안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빗내림을 같이 또 볼 수 있거든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촬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촬영하죠. 인물 사진 촬영을 하든지 무슨 사진 촬영을 하든지 천천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풍경 사진이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찍으시는 이런 취미로 생활하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즐기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을 넣으면서 촬영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새 사진 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